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올배움 기사에서 품질 경영을 강의하는 이종훈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저번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집단 2개짜리의 검추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집단이 이렇게 각각 2개가 있었다. 2개가 있었고, 자, 이것이 뮤1과 시그마1, 그 다음에 이것이 뮤2와 시그마2인데, 우리가 여기에서 샘플을 뽑았다 그랬죠, 그죠? N1개를 뽑고, 그 다음에 N2개를 뽑았어요. 이렇게 뽑았을 때, 자, X1바와 X2바를, 자, 이걸 한번, 같은지 다른지 이렇게 보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하필이면 이번에 달랐다, 또는 같았다, 이렇게 될 수 있는데, 실제로, 이야기하기 좋은 것은 달랐을 때죠, 그죠? 달랐다. 그러면,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이 집단 A와 집단 B가, 집단 A와 집단 B가 뮤1과 뮤2가 같다라고 알고 있었는데, 실제로 달랐을까? 다를까? 또는 아니면 샘플을 이렇게 뽑다 보니까 하필 이번에만 지금 다를까? 자, 이것은 이제 검증을 통해서만 우리가 알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죠. 그죠? 자, 단, 시그마1과 시그마2는 우리가 알 경우다. 이제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알 경우다. 자, 그렇게 되었을 때, 자, 뮤1과 뮤2는 지금 같다. 뮤1과 뮤2는 뭐 다르다. 또는 크다, 작다. 이렇게 해서 양쪽 검정과 한쪽 검정에 대한 가설을 설정할 수 있고, 알파는 당연하게 뭐 5% 내지는 1% 이렇게 줄 거고요. 세 번째가 이제 가장 중요한데, U5죠. 그죠? U5. X1, 자. X1바 마이너스 X2바 이렇게 하고 뭐 한쪽 우측만 보려면 절대값 이렇게 취하면 되고요. 자, 분산의 가법성에 의해서 분산을 더하고 전체적으로 다시 루트를 덮어 씌워주면 우리가 뭡니까? 그 표준 편차가 나오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N1분의 시그마1의 제곱과 N2분의 시그마2의 제곱이 있고, 자, 이것을 이렇게 더할 수 있는 것은 분산의 가법성, 분산은 더할 수만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더해놓고 다시 루트를 덮어 씌워버리면 표준 편차가 될 거니까 이것이 바로 U5가 되고, 그 다음 네 번째 기각력 설정하고 다섯 번째 우리가 판정을 하게 되는 이런 과정을 거쳐서 검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검증을 하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여기에서는 결국 시그마1과 시그마2를 아는 경우죠. 자, 근데 시그마1과 시그마2를 모르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그죠? 모르는 경우는, 자, 이제 눈치를 좀 채셔야 되겠죠? UO가 아니라 TO가 되겠죠. TO. 결국 T 검증을 하게 된다. 이렇게 될 겁니다. 자, 그렇게 되고, 이 시그마1과 시그마2가 미지인 경우도 역시 이제 시그마1과 시그마1의 제곱과 시그마2의 제곱이 이제 같다라고 가정하는 경우와 시그마1의 제곱과 시그마2의 제곱이 다르다라고 가정하는 경우, 이렇게 이제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은 시그마1과 시그마2가 같다라고 생각하는 경우의 가정. 자, 역시 똑같죠? 어차피 이렇게 똑같이 이제 가게 되는데, 3번에 있어서의 통계량이 이제 달라집니다. 통계량은 TO를 기준으로 하게 되겠고, 역시 X1바 마이너스 X2바, 뭐 이렇게 절대값 쳐도 되고 안 쳐도 되고요. 그 다음에 밑에 있는 이 부분 분산의 가법성에 의해서 분산을 더하고 다시 루트를 이제 덮어 씌워야 되는 이러한 과정이 있을 텐데, 자, 이 과정에서 자, N1분의 S1의 제곱이 있고, 그다음 N2분의 S2의 제곱. 자, 여기서 왜 S1, S2죠? S1, S2죠? 여기는 시그마인데 시그마를 모르니까 시료에서의 분산이나 표준 편차를 써야 되니까 이렇게 나오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합니까? 다시 분산의 가법성이니까 플러스 한 다음에 다시 루트를 덮어 씌우면 되겠죠. 그런데 자, 여기에서는 어떠냐면 우리가 어떻게 분산이 같다라는 가정이죠. 분산이 같다라는 가정에서는 1, 2 이것이 필요 없죠. S의 제곱 더하기 S의 제곱 이렇게 되니까 같다라는 가정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책들에서 보면 N1분의 S의 제곱 더하기 N2분의 S의 제곱 해서 S의 제곱이 같으니까 S를 바깥쪽으로 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요 루트 안에서 S를 빼버리고 N1분의 1 더하기 N2분의 1. 자, 요렇게 이제 S가 빠져 있는 이런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책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이제 S의 제곱이 되겠죠. 그죠? S의 제곱 N1분의 1 더하기 N2분의 1 이렇게 이제 빠져 있는 형태가 보이실 겁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시그마1과 시그마2의 제곱이 다르다. 즉 시그마1과 시그마2가 미지이면서 이것이 아니라 요것이다고 하면 3번에는 어떻게 되냐면 TO는 자, S 이렇게 못 빠지죠. 공통 분모로 x1바 마이너스 x2바 이렇게 절대치 취하고 조금 전에처럼 더 일반적인 공식이겠죠. N1분의 S1의 제곱 더하기 N2분의 S2의 제곱. 자, 이런 형태로 그대로 남아있게 됩니다. 그죠? 공통 S의 제곱을 빼내지를 못할 거니까. 자, 저렇게 해서 이제 나타내고, 이것으로 이제 검증을 해서, 바깥쪽에 찍히면은 H1, 안쪽에 찍히면 HO, 이런 식으로 이제 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하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하게 되겠고. 자, 근데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S제곱. 자, S제곱이 있는데, 자, S제곱. 이 S제곱을 계산할 때, 이 S제곱은 어떻게 계산하죠, 우리가? S제곱은 large S 나누기 N-1, 요렇게 이제 계산을 한다, 그죠? S제곱은 N-large S, 요렇게 이제 계산을 하죠. 그런데 지금은 어떠냐면, 자, 여기에서도 합쳐보고, 여기서 합쳐봅니다. 지금 위쪽, 즉, 2단계에서, 자, 스몰 S의 제곱은 N-1분의 large S다. 근데 N1이 있고, 지금 어때요? 자, N1-1이 있고, N2-1이 있겠죠. 요것은 지금 N이 아니라 N이 두 개 있으니까, 그죠? 그러면 분모는 어떻게 되냐면, N1 플러스 N2 마이너스 2가 되겠죠. 그러면서 라지 S. 자, 라지 S도 역시 뭡니까? 일종의 분산. 그 2차 함수이기 때문에 더하면 됩니다. 저런 식으로. 그래서 스몰 S의 제곱 요것은 요렇게 계산을 하면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도록 하시고. 자, 여기가 이제 약간 문제가 되는데, 자, 스몰 S의 제곱은 자, 똑같습니다. 똑같이 계산을 하시면 될 거고, 자, 요거는 공통이기 때문에 요렇게 계산을 하시면 되고, 요거는 각각 있으니까 각각 그냥 집어넣어서 계산하시면 됩니다. 자, 네 번째 이제 기각력 설정할 때 있죠. 기각력 설정할 때라는 이야기는 표에서 타점하는 걸 이야기를 합니다. 표에서 타점하는 거. 자, 표에서 타점할 때인데, 우리 책을 한번 보셔요. 지금 보시면 좀 적기가 많아서 그렇습니다. 자, 책을 보시면, 자, 두 개의 모평균 차이에 대한 검증이 있고요. 자, 우리 시그마1과 시그마2의 제곱이 있고요. 그 밑에 보시면은 시그마1 제곱, 시그마2 제곱, 미지이며 시그마1 제곱하고 시그마2의 제곱이 같은 경우 통계량은 요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요렇게. 그 다음에 다른 경우는, 요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렇게 되어 있죠. 비고 쪽을 보세요. 비고 쪽을 보시면, S제곱은, 공통 S제곱은 요렇게 계산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됐고요. 자, 그 밑에 보시면 뉴스타라고 있습니다. 뉴스타. 등가자유도라고 하는 것이 있죠. 등가자유도. 이 공식이 이제 보셔야 되는데,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시그마1 제곱, 시그마2의 제곱이 같다면 이것이 이제 시험에는 보다 더 잘 나오죠. 잘 나옵니다. 잘 나오고, 만약 시그마1 제곱과 시그마2의 제곱이 다르다라고 하면 결국은 이게 그 뉴스타를 써야 되는 그런 어떤 그 공식으로 바뀌어 버리는데, 이 등가자유도거든요. 등가자유도입니다. 즉 나중에 이제 기각력 찾을 때 통계량 값이 있죠. 얘는 어땠어요? 얘는 그냥 이렇게 양쪽 구간 추정이면 중심을 기준으로 해서 표값 찾아서 양쪽 여기 뭐 이렇게 그죠? 들어가면 H1 채택, H1 채택, H5 채택 이렇게 되는데, 얘는 표값 찾을 때 표값 자체에서 자유도가 등가 자유도라고 하는 것이 들어간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얘는 어차피 그냥 공통으로 나오는 것이고요. 공통 스몰 s가 있는 것인데, 얘는 각각이기 때문에 이거를 값을 같게 매기는 등가 자유도라고 하는 표값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t의 1-2분의 알파 누가 아니라 누 스타라고 하는 것으로 이제 우리가
자유도 자체 요 부분에 들어가는 값을 이제 찾게 되는데 공식을 보시면 누1분의 n1분의 s1의 제곱 괄호의 제곱 더하기 누2분의 n2분의 s2의 괄호의 제곱 분의 n1분의 s1의 제곱 더하기 n2분의 s2의 제곱의 또 제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좀 복잡하죠. 그래서 이 공식이 자 예전에는 잘 안 나왔어요. 이 등가자유도 공식이 잘 안 나왔는데 지금은 나오고 있습니다.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들 경향성을 저거는 이제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나오고 있으니까 이거를 공부하지 마라는 소리를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자 이번 기수들부터는 이것을 보시도록 제가 하겠습니다. 어쩔 수 없어요. 자꾸 어려워지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은 자, 그 다음에는 어떻게 돼요? 이렇게 해서 이제 얘도 이제 뭐 전체적으로 H1이 채택이 되었다. 대립가설이 채택이 되고 나면 우리가 이제 추정으로 넘어가죠. 추정으로 넘어가는데 자, 추정에서 자, 여기에서 추정으로 넘어갑니다. 그럼 여기 추정으로 넘어가면 x1바 마이너스 x2바 이것이 뭡니까? 점추정이 돼요. 점추정. 그리고 플러스 마이너스 양쪽으로 왔다리 갔다리 이렇게 하면은 양쪽 구간 추정이 되겠고요. 자, 여기에서는 시그마 자체를 우리가 알기 때문에 u의 1-2분의 알파 이렇게 될 것이고 루트 어떻습니까? n1분의 시그마 1의 제곱 더하기 n2분의 시그마 2의 제곱. 자, 이렇게 들어가면은 추정이 되겠죠. 그죠? 시그마를 아는 경우가 되겠죠. 아는 경우는 u로 갑니다. 자, 시그마를 이제 모를 경우가 있습니다. 시그마를 이제 모를 경우가 있겠죠. 자,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x1바 마이너스 x2바 절대치를 기준으로 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될 거고 자, 이제는 시그마를 모을 거니까 t 1-2분의 알파의 뉴 이렇게 되겠죠. 뉴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루트 그죠? 루트 자, 루트 이렇게 들어갈 것이고 자, 루트 이렇게 들어갈 것이고 s제곱 그죠? s제곱 자, 괄호 열고 n1분의 1 더하기 n2분의 1 자, 이렇게 이제 들어가면 자, 표준 편차의 표값 몇 배 이 개념이죠.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시그마를 알고 있으니까 시그마 알고 있는 경우에 자, 표준 편차의 표값의 몇 배만큼 왔다 갔다 이 말이 되겠죠. 이 말이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이것이 이제 예를 들어서 요거 같은 경우죠. 자, 요거 같은 경우는 누 스타의 개념을 썼는데 이것은 다른 게 아니라 시그마 1과 시그마 2가 다를 경우라고 예상을 했을 경우죠. 그죠? 다를 경우는 x1바 마이너스 x2바 차이가 점추정치이고 점추정치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양쪽으로 이렇게 될 거고 t의 1-2분의 알파 뉴 스타 이렇게 되겠죠. 여기 뉴 스타를 써서 우리가 아까 전에 그 표값 찾을 때 기각량 찾을 때 했으니까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요거 같은 경우도 어떻습니까? 우리가 n1분의 s1의 제곱 더하기 n2분의 s2의 제곱 요거 같은 경우는 시그마 1과 시그마 2의 제곱이 같으니까 공통 s를 뽑아낼 수 있는 데 비해서 시그마 1의 제곱과 시그마 2의 제곱이 달라서 이거는 그대로 각각 특성을 살려 놓아야 되겠죠. 그죠? 자, 이렇게 한 것이 지금 두 집단에 대한 모평규의 차이에 대한 자, 요거 추정값, 요거 추정치, 요거 추정치 이렇게 되겠죠. 그죠? 추정치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여기까지 하면 정리를 한번 해보죠. 정리. 자, 제가 정리하기를 좀 좋아합니다. 여러분들 정리하기 좋아하시 싶은데 자, 예를 들어서 집단이 하나 있었어. 자, 집단이 하나 있어가지고 이 집단에서 우리가 시그마를 알고 있을 경우가 있었고 한 집단입니다. 집단이 두 개가 아니라 하나의 집단이에요. 하나의 집단에서 시그마를 알고 있는 경우와 시그마를 모르는 경우 미지인 경우가 있었죠. 그죠? 시그마 기지인 경우는 U 어떻게 되면 U 1-2분의 알파 이걸로 이제 찾으면 되는 것이죠. 그죠? U 1-2분의 알파 이렇게 되고 자, 통계량 x바 마이너스 뮤 루트 n분의 시그마 이것이 이제 통계량이죠. 시그마 모른다 하면 x바 마이너스 뮤에 루트 n분의 스몰 s 값이 이제 들어가면서 찾으면 되죠. 그죠? 물론 이제 이거는 검정 통계량 값이고 추정을 하라 이렇게 하면 x바 플러스 마이너스 u의 1-2분의 알파의 루트 n분의 시그마 이런 개념이고요.
자, 시그마 미지일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x바를 기준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t의 1-2분의 알파의 누의 루트 n분의 s 이 개념으로 이제 계산하죠. 이것이 그 어떻게 보면 가장 핵심이죠. 그죠? 그 다음에 이것은 뭐냐 하면은 그 집단이 하나일 때지만 집단이 이제 두 개인 경우가 있죠. 두 개인 경우. 자, 이렇게 이제 집단이 두 개인 경우인데 이 집단이 두 개인 경우에 있어 가지고 이제 뭡니까? 시그마를 아는 경우, 시그마를 알면서 두 개의 평균의 차이가 있다 없다, 평균이 다르다 이런 개념일 때는 어떻게 합니까? 여기 있는 요 개념을 하죠. 그죠? 시그마를 우리가 알고 있고 그 다음에 두 개의 모평균의 차이에 대한 검정값이죠. 그죠? 자, 거기에 대한 추정값은 이렇게 가시면 되죠. 그런데 모르는 경우 있습니다. 시그마를 모르는 경우에 그것도 같은 경우와 다른 경우로 나눌 수 있다는 것이죠. 같은 경우는 PO, 자, 공통 S의 제곱을 빼내서 이렇게 계산을 할 수 있고 요때 S의 제곱은 이런 식으로 우리가 계산을 할 수 있다 했고요. 그 다음에 시그마 1과 시그마 2의 제곱을 모르는 경우는 자,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면서 기각력 설정할 때 누 스타의 개념을 집어넣어야 된다. 그죠? 자, 이렇게 됩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이렇게 해서 하나의 집단에 대한 모평균에 대한 검추정, 두 개의 집단에 대한 모집단에 대한 비교, 뭐 일종의 차이가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검추정을 저렇게 이제 자꾸 이제 머릿속에서 좀 줄여 나가면서 시스테미컬하게 이렇게 이제 좀 정리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자, 이까지는 뭐였냐 하면 결국은 평균에 대한 거였습니다. 한 집단에 대한 평균이 옛날하고 달라졌느냐, 오리지널하고 달라졌느냐, 안 그러면 뭐 같으냐, 다르냐, 뭐 이런 것들이었죠. 안 그러면은 두 개의 집단에 대한 평균이 뭐 같으냐, 다르냐, 그 대신 이제 뭐 시그마를 우리가 알고 있느냐, 모르고 있느냐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공식들이 좀 달라졌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이제는 뭐냐면 이런 것이 있을 수 있겠죠. 자, 집단이 있긴 있는데, 자, 평균이 있어요. 평균이 있고 시그마가 있습니다. 시그마. 이 시그마가 과연 달라졌느냐? 예를 들어서 이제 돈을 들였습니다. 원래 5였다, 그죠? 뮤 5였고 시그마 5였는데 돈을 들였어. 돈을 보니까 이거는 똑같아. 그대로 뮤 5로 그대로 똑같아. 뭐 새로운 뮤나, 옛날에는 뮤 5나 똑같은데 이번에 만든 이 시그마와 옛날에 있던 시그마 5가 이제 달라졌다. 분산은 작아지면 좋은 거거든요. 그래서 뭐 작아졌다고 할 수 있느냐, 커졌다고 할 수 있느냐, 또는 뭐 달라졌다고 할 수 있느냐, 뭐 이런 것들을 알아보는 통계량이 있는데 역시 1번 가설이 있습니다. 가설. 자, 가설은 HO는 뭐냐? 시그마 5의 제곱과 시그마의 제곱 자체가 같다. 아니다. H1은 시그마 5의 제곱과 시그마의 제곱이 다르다라고 하는 개념이고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뭐 커졌다, 작아졌다 하면은 얘는 같거나 작아졌다, 얘는 같거나 커졌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할 수 있겠죠. 자, 2번에서 역시 알파죠. 알파는 똑같습니다. 알파는 뭐 5%, 1% 똑같고요. 자, 세 번째 이제 통계량인데 한 집단이죠. 한 집단에 있어서 모 분산에 대한 통계량은 카이 제곱을 하게 됩니다. 카이 제곱. 자, 카이 제곱. 카이라는 것은 그리스에서 온 문자로서 x를 전부 다 제곱해서, 그러니까 표준 정규 분포표를 다 제곱해서 더한 것을 우리가 카이 제곱이라고 하고, 역시 제곱이다 보니까 0보다는 큰 값으로 이제 분포가 나타나시겠죠. 그죠? 자, 이 카이 제곱은 라제스 나누기 시그마 5의 제곱으로 하게 된다. 공식이 비교적 간단합니다. 라제스 나누기 시그마 5의 제곱이다. 자, 이 부분 별표 3개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우리가 기각력 설정하는데, 이건 그림이 약간 요렇게 돼요. 요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렇게 되어 있고요. 양쪽이 다음에 이렇게 끊으면 될 것이고, 한쪽이 다음에 이쪽, 크다 하면 이쪽 끊으면 되고, 작다 하면 이쪽 끊으면 되죠. 역시 똑같은 것이 중간에는 HO 영역, 바깥쪽에 찍히면 H1 영역이 됩니다. 자, 카이 제곱 표값 찾는 것은 어떻게 찾을까요? 카이 제곱 표값 찾는 것은, 자, 카이 제곱은 양쪽이면 카이 제곱 1-2분의 알파의 뉴. 똑같아요. 카이 제곱 2분의 알파의 뉴. 이렇게 설정하는 것이 양쪽 구간 추정이고, 한쪽 구간 추정이다. 우측 한쪽 구간 추정 같으면은
카이 제곱 1 마이너스 알파 뉴 이렇게 될 것이고 왼쪽 걸 보겠다 하면은 카이 제곱 알파의 뉴 이렇게 될 겁니다. 그죠? 우측 한쪽, 좌측 한쪽, 이거는 양측 이렇게 이제 표값을 찾는 기준이 되는 것이죠. 저 기준보다 바깥쪽에 찍히면 H1 채택, 안쪽에 찍히면 무조건 H1이 채택된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것이 이제 했을 때 H1이 채택이 되었다, 다르다, 또는 뭐 크다, 작다, 뭐 이런 식으로 유의하게 이제 바뀌었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유의하게 생각을 한다면, 이제 그러면 과연 바뀐 분사는 어떻게, 구간 추정을 해야 돼. 추정하시오.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죠? 추정으로 넘어갑니다. 추정. 자, 추정은 시그마의 제곱이, 자, 양쪽으로 어디에서 왔다리 갔다리 이렇게 되는데요. 자, 라지 S가 있고요. 라지 S가 있고, 카이 제곱 1-2분의 알파의 뉴. 그 다음에 S가 있고, 카이 제곱 2분의 알파의 뉴. 이렇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자, 카이 제곱 1 알파의 뉴 값이 있고요. 카이 제곱 2분의 알파의 뉴 값이 있죠. 이거는 보다 오른쪽에 있고, 이것은 보다 왼쪽에 있습니다. 보다 오른쪽에 있는 값이라는 이야기는 보다 왼쪽에 있는 값보다 얘가 더 큰 값이고, 얘가 더 작은 값을 뜻합니다. 작은 값. 그래서 지금 이 값들이 들어갈 때 시그마를 기준으로 해서 왼쪽 밑에 들어가 있죠. 야는 더 큰 값이고 야는 더 작은 값이라고 그랬죠. 여기서. 근데 S는 뭐예요? 라지 S는 우리가 편차 제곱합이라 그래서 무조건 플러스 값으로 나타나는 값이죠. 플러스로 나타나는 값입니다. 그것을 나누었죠. 큰 값으로 나누었죠. 그러면은 전체적으로 볼 때 이 시그마 제곱을 기준으로 했을 때 큰 값으로 나누었으니까 얘를 결국 전체적으로 보면 더 작은 값이 되고, 얘는 전체적으로 작은 값으로 나눴으니까 전체적으로 더 큰 값이 되겠죠. 그래서 카이 제곱 1-2분의 알파가 왼쪽에 와서 달라붙는다라는 것을 잘 기억을 하십시오. 자, 요렇게 해서 이 추정은 요렇게 해서 계산을 하게 됩니다. 공식 처음 보지만 어차피 굉장히 중요한 공식으로서 1차, 2차 다 나옵니다. 별표 3개 하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집단 2개인 짜리가 있겠죠. 자, 집단 2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집단 2개. 자, 집단 2개가 있는데, 자, 이거는 집단 1개, 뭐 동을 들어서 새로운 집단이 바뀌었냐, 안 바뀌었냐, 그런 개념이고, 집단이 이렇게 2개가 있어요. 처음부터, 애당초부터 집단이 2개. 뮤1과 시그마1의 제곱이 있을 것이고, 뮤2와 시그마2의 제곱이 있겠죠. 자, 궁금한 것이 뭐냐면, 가설을 세우는데, 야와 야, 즉 시그마1의 제곱과 시그마2의 제곱이 같다. H1 대립가설은 시그마1의 제곱과 시그마2의 제곱이 다르다라고 아예 가정을 합니다. 이렇게 가정을 할 수 있고, 아니다, 크다, 아니다, 작다,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자, 2번 알파는 보통 5에서 1%를 잡고요. 세 번째 통계량이 중요한데, 자, 분산이죠. 분산은 항상 뭡니까? 양수로 나타나지죠. 제곱이니까 양수입니다. 음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서, 자, 분산은 보통 작으면 좋거든요. 흩어짐 자체는 작으면 좋잖아요. 이 두 개의 크기를 비교하는 거야. 크기를 비교하면 대충, 야, 어느 집단이 더 좋고 어느 집단이 더 나쁘고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 즉, 집단이 2개인 곳에서의 분산의 비의 검정이라고 합니다. 분산 비. 자, 제가 전에 이야기했습니다만 1이 큽니까? 3이 큽니까? 검정하시오. 1분의 3을 해보든 3분의 1을 해보면은 답이 나옵니다. 1분의 3을 하면은 자, 1보다 큰 값이 되고요. 3분의 1을 하면 1보다 작은 값이 돼요. 이때 1보다 크다는 이야기는 분자가 분모보다 크다는 뜻이고 1보다 작다는 이야기는 분자가 분모보다 작다는 뜻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마찬가지 분산은 크기에 관심이 있고요. 그 크기에 관심이 있다 보니까 분산의 비를 사용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자, 이거 분산을 V2분의 V1. V가 뭐죠? V는 S의 제곱이죠. 그죠? 어차피 S의 제곱인데, 자, 이런 식으로 해서 V2분의 V, 옛날 고전적으로 V로 나타냅니다. V2분의 V1. 또는 V1분의 V2. 이런 식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번 해보든, 이렇게 뒤집어서 한번 해보든, 한 번은 무조건 1보다 큰 값이 나올 거예요. 1보다. 같으면 1인데, 크기의 차이가 있다면 어떻게 됩니까? V분의 V를 하면 1보다 큰 값이 무조건 나오도록 우리가 배치를 할 수 있겠죠? 그것이 V1분의 V2든
V2분의 V1이든. 그죠? 그래서 지금은 여기에서는 그냥 제가 V분의 V라고 할게요. 뭐가 올지 모르니까. 그래서 1보다 큰 값이 되도록 이제 이 F5 값. 자, 이것은 뭐냐면 F 통계란 값이라고 합니다. 피셔라고 하는 사람이 만든 F 통계란 값인데요. 이렇게 배치를 하고 1보다 크도록 이렇게 배치를 하고 이게 통계란 값이 얼마 나왔잖아. 그럼 네 번째 뭘 해야 돼요? F 분포표가 있습니다. 이렇게 똑같이 생겼습니다. 얘하고 비슷하게 생겼어요. 비슷하게 생겼고, 자, 여기도 마찬가지 양쪽으로 했다. 양쪽 구간 조정하면 여기 찍고 여기 찍고 뭘 찾아야 되죠? F에 자, F에 1-2분의 알파에 자, 누 이렇게. 왜냐하면 여기 누 각각의 어떤 그 분산이 있기 때문에요. 자, 여기에서 요게 분자하고 요게 분모죠. 분모. 그죠? 그렇죠? 자, 요게 분자하고 요게 분모입니다. 그 다음 이쪽은 F에 자, 2분의 알파에 누 요렇게 될 텐데 분자하고 분모예요. 표값 이렇게 찾는 겁니다. 표값 이렇게 찾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기 알파 5%였다. 5%였다 하면 2분의 알파 2분의 0.05니까 결국은 0.025죠. 0.025 그죠? 그럼 요 값 한번 찾아볼까요? F의 0.025 값에다가 안 그러면 우측 거 찾죠 뭐. 우측 거. 이쪽 거 찾으면 F의 0.975에다가 분자의 자유도가 예를 들어서 분자의 자유도가 뭐 9고 분모의 자유도가 8이다. 이러면 우리 표 있잖아요. 불호표 뒤쪽에 가시면은 한번 한 것 같아요. 여러분하고 그죠? F 0.975하고 98 이 지점을 찾아서 이 지점 값을 읽을 수 있다는 것이죠. 이 지점 값을 읽었는데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1.2였다. 그럼 이 통계란 값이 예를 들어서 3이었다. 그럼 여기 찍히겠죠. 그러면 뭐가 채택됩니까? H1이 채택되죠. 마찬가지예요. 한쪽 검정들도 똑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뭘 하게 된다? 뭘 하게 되냐? 자, 집단 두 개에 대한 검정을 우리가 통계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모분산의 B에 대한 검정이죠. 모분산 B에 대한 검정입니다. 모분산 B에 대한 검정.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죠. 자, 그래서 자, 지금 우선은 여러분들이 한번 보실 때 책을 한번 보실까요? 자, 책을 보시는데 정치 자, 두 개의 모평균의 차에 대한 추정 보시고요. 자, 시그마1과 시그마2가 기지다. 기본 가정에 나와 있죠. 대립가설, 신뢰상한, 신뢰한. 추정 파트부터 우리 밑줄 끄면 되죠. 그죠? 맞죠? 그래서 밑줄 끊는다기보다는 그런 것들이 있구나 하고 다시 한번 재확인하는 겁니다. 자, 시그마1 제곱, 시그마2의 제곱이 기지이고, 자, 신뢰상한, 신뢰상, 플러스 마이너스로 나타내면 되니까, 자, 이런 것들은 넘어가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시그마1, 시그마2의 제곱이 미지인 경우인데, 미지인 경우도 자, 같은 경우와 다른 경우가 있다. 같은 경우는 x1바 제곱, x1바 빼기 x2바 플러스 t1 마이너스 2분의 알파 누의 루트 공통 s제곱 빼내서 n1 분의 1 더하기 n2분의 1. 하하는 마이너스로 하면 될 것이고, 그죠? 자, 그 다음에 시그마1 제곱, 시그마2의 제곱이 다른 경우는 누 스타로 접근하게 된다. 자, 그렇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대응 있는 두 조의 모평균 차에 대한 검증이 있습니다. 이 대응이 있다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을 해주시냐면요. 대응이 있다죠. 대응이 있다.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제 키가 있겠죠. 제 키가 실질적인 키가 180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어떤 사람이 두 사람이 이제 키를 재어요. 키를 잽니다. 두 사람이. 그죠? 그러면 한 5번씩 재었어요. 179.5, 180.1, 180.2, 179.9 이런 식으로 데이터가 한 5개 나오겠죠. 자, 두 번째 사람이 또 키를 재었어요.
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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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 자, 진실은 하나입니다. 원래 출발은 저는 한 사람밖에 없잖아요. 유일무이하게 세상에서. 근데 그것을 지금 A라는 사람이 한 5번 재어보고 B라는 사람이 한 5번 재어봤어요. 자, 그래서 이 5번씩 똑같이 이제 재었죠. 그죠? 5번씩. 요럴 때 대응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대응이 있는 두 조의 모평균 차에 관한 금추정.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대응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예를 들어서 처음부터 집단이 달라요. 아까 전에 뭐였죠? 이런 식으로 집단이 아예 다른 경우 어떤 한 사람이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5번 재어보고 이 집단에 대해서는 또 이렇게 5번 재었다. 이러면 이거는 대응이 있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대응이 있다라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뭐 안 그러면 이 지금 칠판 지우개가 있는데 칠판 지우개에 지금 뭐 높이를 재겠다. 그럼 이 칠판 지우개 딱 놓아두고 A라는 사람이 와보고 B라는 사람이 와보고 그렇지 않으면 뭐 A라는 기계로 해보고 B라는 기계로 재어보고 이런 식이 바로 대응이 있는 두 조의 모평균 차이다. 이렇게 이제 나타낼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대응이 있는 부분은 뭐 다음 시간에 한번 또 다뤄볼 시간이 있을 테니까 이런 것들이 있구나 하면서 우리 한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